뭐 때문에 피라 그러냐면은 이제 용신장에 대해서, 용신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펴라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선생님들이 그 육회에 쓰는 용어라든가 모든 것을 다 제대로 배우셨어요, 이제. 제대로 배우셨는데, 여기서부터는 오늘 배울 거는 이제 용신장을 끝으로 해가지고 다 기초적인 거, 아주 육회의 기초적인 거는 다 대충 배우신 거예요, 대충.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들은 앞으로 가면서 조금씩 더 보완하면서 나가시면 돼요. 아셨죠? 자, 여기에 보면은, 그 뒤에 보면은 그, 용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이라는 용신과, 재라는 용신과, 부라는 용신과, 손이라는 용신과,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형제라는 용신이 있죠. 그죠? 그래, 이것을 나눌 때 이 천시적으로 나눌 것이냐, 아니면 인물로 나눌 것이냐, 아니면은 그 형상으로 나눌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용신이 틀려지잖아요. 그죠? 천시적에서 관이라는 것은 뭘 뜻해요? 관. 천시적인 것. 천시라는 것은 하늘의 기운을 점칠 때 말을 하는 거죠. 이 관이라는 것은 더위도 되고, 여름에 관성이 왕성하다고 그러면, 여름에 이 관이라는 글자가 이를테면은 4월달 갑오일날 점을 쳤는데 이렇게 됐다면 이 관이라는 글자가 이 진토를 뜻한다든가 또는 뭐 오화를 뜻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이 글자가 월가일로부터 어때요? 아주 왕성하게 강하게 돼 있죠? 구성이.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이렇게 됐으면 즉 관이 이렇게 너무 왕하다는 것은 더위가 어떻다는 거예요? 매우 덥다. 네, 매우 덥다. 머리가 뻗겨질 정도로 덥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그리고 겨울에 만일 이게 겨울에 이렇게 됐다. 겨울에 자수인데 뭐 해월달 경신일날 점을 쳤는데 이런 캐가 나왔다. 이러면은 겨울에는 어떻게 풀이하는 거예요? 무진장 춥다라고 풀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셨어요? 자, 그리고 인물로서 볼 때는 이게 무엇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되는 거죠, 남편. 그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그 형상이라고 그러기는 좀 못하지만 모든 것이 그 나를 관할하는 구속적인 의미를 두기 때문에 도둑점에서는 이것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도둑점에서는 내가 도망을 다닐 때는 관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도망을 다닌다. 예, 내가 도망을 다닐 때는 경찰이 되겠죠. 하지만 도둑을 잡는다. 이런 점일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또 도둑을 잡는다. 그럴 때는 그게 도둑이 돼요. 도둑. 아, 이 물건을 누가 훔쳐갔을까요? 이렇게 점을 치잖아요. 그럴 때는 이 관이 도둑이란 말이야. 근데 이 물건을 지금 내가 어디 쫓기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경찰이 되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도둑을 맞았는데 내가 어디로 숨어야 되는데 숨을 수 있는가 뭐 이렇게 물었을 때는 관성이 나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방해자적인 인물이 되겠죠. 이해가 가세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잖아. 또 어떤 이것은 또 뭐를 뜻하냐면은 명예를 뜻하는 거예요. 명예. 그리고 학교 다닐 때에서는 이 대학교 같은 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대학교가 되는 거예요. 합격 여부를 간장하는 거. 요것이.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도적, 재앙이니, 형벌이니, 또 귀신. 그리고 우환, 근심, 걱정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이 관살이다. 관이 그렇다. 그리고 직장을 뜻하는 글자고요. 여자한테는 남편도 되고 또 뭐도 되는 거요?
애인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천시점에서는 이것은 맑음을 뜻해요. 천시점에서는 맑음을 뜻하는데 때에 따라서 이 재가 또 너무 재가 월가일로부터 이렇게 너무 강하면은 이 더위도 되는데 가뭄이 들 때도 가끔가다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은 이 육효척에서는 맑음을 주관한다라고만 외우세요. 아셨죠? 맑음을 주관한다. 자, 다음에 이 남자가 점을 쳤을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처가 되는 것이고 애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형상적으로 볼 때는 어떤 금전이라든가 화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뜻해요. 여기에 보면은 그리고 그 식량 이 어디가 아픈데 어떠한가 이렇게 했을 때 재가 동해가지고 세를 극한다든가 이러면 가끔 가다가 이것은 음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배탈 나는 그런 배탈 설사가 난 거예요. 음식을 잘못 먹어서 일어난 일들. 자,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뭐 육체니 수입이니 지출이니 매매니 이런 걸 뜻하는데 또 언제 이 가게가 언제 매매가 되겠습니까 했을 때는 그 재의 왕상을 가지고 매매가 잘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를 판단하는 척도가 돼요. 그래 요즘 그 부동산들 많이 내놨죠. 뭐 사람들 묻는 사람들마다 부동산 언제 팔리냐 그러는데 부동산 다 안 팔려요. 다 재가 공망이고 막 이상하게 다 나와. 그러니까 안 팔린다 그러면 맞거든요, 이게. 근데 안 팔린다 그러면 점 잘못 친다 그러니까. 그죠? 그래도 자우지는 안 팔려요. 이거는 재성은, 여기에서 볼 때 이 재성은 요런 걸 뜻하고, 다음에, 부성은 뭐예요? 부성은 비를 뜻합니다, 비. 그리고 인물로서는 아버지, 어머니, 뭐 장인, 장모, 윗어른들 떼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버지 뻘에 준하는 그러한 사람들 가지고서 이 부성으로 본다. 아셨죠? 다음에 문서적인 거, 그리고 선생님들 차 있죠, 차. 차 같은 것도 부성으로 보는 거예요. 이 차가 좋은가 안 좋은가 뭐 이런 거. 이 집이 좋은가 안 좋은가 이런 것도 다 부성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 선생님들이 입고 다니는 이 옷이라든가 모든 자체를 다 부성으로 본다. 그리고 자격증이라든가 그리고 시험 점수, 실력, 뭐 공부에 뜻하는 글자 이런 건 다 부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육효를 배우는데 육효 공부를 내가 잘 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봤을 때는 뭐가 용신이 되는 거예요? 부성이 용신이 되는 거죠. 저 선생이 공부를 잘 가르칠 수 있는가를 물었다면 부를 가지고 그 사람의 뭐를 보는 거야? 그 선생의 실력으로 보는 거야. 이 부성이 복신된다든가 부성이 월파를 당한다든가 부성이 뭐 상함을 받았다면 그 선생은 학문적인 뭐가 있는 거야? 결함이 있는 거야, 결함이.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이 그 역학하시는 분들 대개 보면 왜 돈 막 1,000,000원씩 들어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예, 1,000,000원 들어가지고 뭐 공부해가지고 사기당했느니 뭐 많이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다 이런 점을 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학 아무리 생각하면 뭐 하냐고, 이게. 명리를 백날 잘하면 뭐 해요? 자기가 이런 피해를 입었는데도 그 피해가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데.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 이 육효점을 치면은 그 선생이 거짓말을 하는 건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판단할 수 있는 척도의 지름길이 있으니까 상당히 좋다고 봐야죠. 네. 자, 다음에, 그리고 형제를, 먼저 이제 손을 보는데, 손은 무조건 그 나시점에서는 맑음을 뜻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요? 아주 최적의, 뭐요? 날씨 조건을 갖추는 게 손이에요. 그러니까 가을에도 서늘하고 여름에도 서늘하고 겨울에는
적당하게 그러니까 따스하고 겨울에도 아니 여름에도 적당하게 시원하고 요런 것이 되는 것이 손이에요. 그러니까 날씨점을 쳤을 때 이 손이라는 글자가 동하게 되면 나하고 딱 맞는 그런 날씨를 맞이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손이 그렇고 이 인물로서는 아랫사람을 보는 것인데 이 자손을 보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사주명리학에서는 이 식신하고 상간을 여자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식이라 그러고 여자의 입장에서 그 남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관성을 이 손으로 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다 개념을 무시해 버리셔야 돼요. 육회에서는. 아셨죠? 그런 건 없다. 무조건. 그래 어떤 사주 보시는 분이 뭐 그런 얘기도 하대. 어릴 때는 그것이 어릴 때 자식 보는 방법하고 커서 자식 보는 방법하고 방법이 또 틀려야 된다고 그런 얘기도 하대. 에? 어릴 때는 내 자손을 손으로 봤다가 재로 봤다가 크고 나면은 그게 살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관으로 보고 어릴 때는 재로 봐야 된다고 이런 이론을 내세우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 얘기가 맞을지도 몰라요, 제가. 여기 손이 일단 아랫사람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끔 가다가 요즘은 그런 거 있어. 왜? 점장제도라는 거 있잖아요, 점장. 어디 가면 영업장에서 짱인데 그거 관리하는 사람들. 근데 그 아랫사람들을 갖다가 묻거든요. 그럼 아랫사람을 물으면 이때 손으로 용신 잡을 것인지 아니면 같은 직장적인 의미니까 뭐가 용신이 될 수 있어요? 형제로 용신을 잡을 것인지 아주 애매모호한 경향이 있더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요거는 나이 차이도 좀 고려하고 등등 하셔가지고 같이 참조하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해야 될 문제예요, 이거는. 아셨죠? 나이 차이가 아주 어리게 나고 그렇게 되면은 이 손으로 볼 수 있고, 또 이 재는 또 아까 인물로서 뭘도 되냐면은 종업원도 돼요, 종업원. 내가 극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 이 사장이 종업원의 문제를 묻는 거하고 어떤 이 가게 운영자가 자기 밑에 사람을 묻는다는 관점에서는 손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이 재로 봐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헷갈리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장이 물었을 때는 이 재로 판단하시면 되고, 아셨죠? 그 점장이 묻는다든가 어떤 한 위치에서 대장인 사람이 묻거든, 이거는 뭘로 봐? 손으로 보시다, 이런 얘기, 손으로 보시다. 그러면서 또 여기서 지금 용신이 관, 재, 부, 손, 형 나왔는데 또 포함 안 된 게 뭐가 있어요? 세요라는 관점과 뭐가 안 들어가 있어? 응요라는 관점이 안 들어갔죠? 그쵸? 요거는, 자, 일단은, 그래, 이 손이라는 것은 그렇고, 또 전쟁 시에는 이것이 병졸이 되고, 의약점을 쳤을 때는 무엇이 되냐면 의사가 돼요, 의사. 의약점에서는 의사가 되고, 약도 됩니다, 약.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디가 아픈데 저 약을 먹으면 좋겠습니까? 이랬을 때는 뭐가 용신이 되는 거예요? 손이 용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이 왕성하면 그 약을 먹으면 효과가 있고 휴수무력하면 효과가 없다라고 잘라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놈의 의사가 병원에 아파서 병원 가려는데 저 의사가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의술이 뛰어난 사람인가 아닌가. 들리는 소문은 그 사람이 대학 교수이면서 어디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너무너무 훌륭한 교수더라 이거야. 아주 우리나라의 심장의에서 있어서는 전문의래 이를테면. 그래도 그걸 점을 쳤을 때 손이라는 글자가 나를 생하지 않고 관이라는 글자가 나를 극하고 응요라는 글자가 나를 극했을 때는
그 의사한테 가서 치료받으러 가면 돼요, 안 돼요? 가가지고 그날로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2번 다시 못 나옵니다. 아셨죠? 그건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이라는 게 참 이상해서요. 이 기파라는 게 있잖아요. 기파.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저 사람한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데 이상하게 막 주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쵸? 근데 저 사람한테는 저 사람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무진장 많이 주는데도 이상하게 싫을 때가 있잖아. 그거는 기파가 안 맞아서 그래, 기파가. 이해가 가세요? 그래, 이런 거는 손이 의사이면서 약이다. 그래, 모든 점에서 이 손이라는 것은 무조건 좋다, 안 좋다? 좋다. 나쁠 때는 언제만 안 좋아요? 남편점하고 승진 취업점. 여기서만큼은 손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안 돼. 아셨죠? 손이 지세하면 아주 곤란한 지경이 빠지는 거예요. 다른 거는 무조건 최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손이라는 글자가 항상 임하게끔 선생님들이 지도해 줘야 돼. 점을 쳤을 때 손이 항상 임해야 돼요. 근데 내 마음대로 그게 돼야죠. 그죠? 손이 지세하라도 안 되잖아. 자, 다음에 이 형제. 형제는 뭐래요? 바람이 돼요, 바람. 이 손이 동할 때면 천시점을 쳤을 때 손이 동했다면 산들바람이지만 이 바람은 뭐예요? 강풍쯤 되겠죠? 근데 강풍은 관을 보고 강풍이라는 거야, 관을 보고. 그리고 관을 보고 참 뭐라고 그러냐면 우레라고도 보여요, 우레. 천둥번개. 천둥번개 치는 게 관이에요. 그래서 이 관성이 동하고 부성도 같이 동했다. 그러면은 비가 어떻게 오는 거야? 천둥번개와 더불어서 비가 같이 오는 거고, 관성은 동하지 않고 부성만 동했다. 이러면 뭐예요? 비만 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셨죠? 자, 다음. 형제는 바람을 뜻하고 인물로서는 그 경쟁자도 되고 뭐요? 친구도 된다 이거예요. 친구. 알겠어요? 근데 이거는 경쟁자적인 입장이 더 많아요. 형제는. 아셨죠? 근데 세이오에 손이라는 글자가 임하고 형제라는 글자가 동해서 생을 때는 이거는 나한테 친구고 어떤 좋은 동업자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알겠어요? 세유에 손이 임했을 때 나를 생하는 형제가 됐을 때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야. 이해가 가세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세유에 손이 임하지 않고 그냥 형제라는 글자가 동해가지고 있을 때는 뭐를 극하는 거? 죄를 극하는 형제가 됐죠. 그래, 이럴 때는 아주 안 좋은 역할을 해요. 근데 여기서도 또 핵심적으로 들어가면 아주 비밀스러운 게 또 있어요. 이거는 그냥 겉으로 내가 선생님들한테 통변을 하는 거고, 이제 중국 가정을 들어가면서는 이런 것도 또 다시 나눠서 하는 방법이 있어. 알겠어요? 형제도 이거는 좋은 형제냐, 안 좋은 형제냐,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야. 사주명리학에서, 비경겁제가 되게 많은데, 천간에 재가 안 뜨면 어때요? 걔들 사이가 어때? 좋죠. 똑같아요, 똑같아. 육회에서도. 형제들이 많이 동했어도 세유의 손을 생하는 입장이라면 뭐요? 쟁제가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좋은 동업자가 되는데, 이때는 육효 내에 뭐가 있지 말아야 돼? 이럴 때는. 세유의 손이 임하고 있고, 재성이라는 글자가 없어야지만 좋다라고 풀이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런데 세유의 손이 임하고 있는데 재가 나타나 있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도 이런 것도 나눠서 보는 방법이 또 있어요. 자, 다음에 그리고 이 명예점, 일반적으로 그 선거 때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서는 형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경쟁자가 되니까 내 표를 빼앗아가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시험점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경쟁률이 되는 거예요, 경쟁률. 나쁜 일을 할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요놈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 알겠어요? 아까 어떤 선생님이 뭐 물으시대? 그 자손이 집 나갔는데 어떻게 되냐고. 선생님, 무슨 케어였어요, 그거? 손익풍 사회동이었습니다. 예, 손이풍인데, 이렇게, 세요, 응요, 이렇게 되었잖아요. 승목신축, 축해요, 미사묘, 해가지고, 이제, 자손이 집 나갔대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관변 손댔는데, 이 손이 4하고 5하고 두 개가 연결됐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애가 집 나갔는데, 둘이 같이 나갔단 말이야, 둘이. 이렇게. 얼굴 불구스리하게 생긴 애하고. 예? 알겠죠? 그래, 이렇게 이 용신되는 글자가 이렇게 동해버리면 어저께는 얘가 서쪽에 가 있었는데 오늘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남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기가 되게 힘들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요? 용신이 동하게 버리면 용신이 막 움직였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종적을 감췄고 승까지 바꿔서 사는 거예요. 승까지. 걔가 뭐 김씨라면은 김씨라는 성을 바꿔서 다른 성으로 그렇지 바꿔가지고 막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뭐 고급적인 풍변인데 4하고 5하가 술토에 임묘됐으니까 어디 집합해가지고 멀리 갔을지도 몰라요, 선생님. 예? 술토에 집합해가지고 해외로 가자고 약속했을지도 몰라. 걔들. 꼭꼭 수능만 네. 임묘됐으니까. 학에 임묘됐으니까 어떤 뭐 종교기관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종교기관 많잖아, 왜? 대순진리의 교인가 뭐 이런데. 네, 어서 오세요. 대순진리행가 뭔가 이런데, 막 그런데 막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그쵸? 자, 다음에, 모든 점에서 세요가, 나의 점을 쳤을 때는 무조건 세요가 용신이에요, 세요. 그래서 세요는 항상 뭐예요? 어떻게 하라고? 강건하여라. 알았죠? 세요는 항상 강건해야 돼요. 왕상해야지 내 뜻대로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거지. 세요가 휴수 무력하면 내 뜻대로 일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오늘 저기 뒤에 계신 선생님께서 점을 쳐가지고 나한테 물었는데 세요의 진토를 가지고 있는데 수월에 기후일날 점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월로부터는 월파고 일진으로부터는 합을 만났는데 이놈의 글자가 힘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일단 진유합했으니까 오늘 월로부터는 충파를 때렸지만 월로부터 충파를 때리면은 이 수월내에는 이루기가 진짜 힘들어. 모든 일이. 알겠어요? 그래도 혹 일진이 합을 했으니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월내에는 이루지 못하고 다음 차기 진일이나 이때쯤 응사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세유가 너무 약하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내가 세유가 약하면 뭐라 그랬어요 저번에? 내가 부족함이 많다. 자신감이 없다. 능력 부족으로 판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유는 항상 왕상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응요는 만사의 객체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점치고서 애매모호한 사람을 점칠 때는 무조건 뭐가 용신이 되는 거예요? 응효가 용신이 되는 거. 응효. 이를테면은 뭐 그거 누구지? 이번에 대통령 오마반가? 네, 오바마인지 뭐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까 안 될까 뭐 이런 점을 쳤다라면은 이 세요라는 관점을 오바마로 보고 응요라는 관점을
맥케인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얘가 강하냐 얘가 강하냐에 따라서 아 얘가 되겠다 얘가 안 되겠다 이런 거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래 선생님들이 보는 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자 축구 경기를 한다. 그럴 때는 세이오는 어느 나라가 되는 거야? 우리나라가 되는 거죠. 응요는 아르헨티나. 저의 아르헨티나 상대방. 그런데 때에 따라서 세이오를 우리나라로 잡지 않고요. 네케를 우리나라로 잡고 외케를 외국으로 잡을 수도 있어요. 이게 아셨어요? 네케는 뭐요? 가정이라 그랬잖아요. 가정. 그쵸? 그러니까 일개의 국가를 볼 때는 네케는 우리나라의 어떤 한 국가를 보는 거고 외케는 외국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가시죠? 선생님 오늘 그 집 나간 애 있잖아요. 예. 그 집 나간 애는 착한 애 아니에요? 잘 모르겠습니다. 집사람 제자하니까요. 집 나간 애는 착한 애고 집 나가지 않고 저기 딸이 같이 나간 애가 걔가 꼬드겨 가지고 나간 것 같아. 그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쪽 애가 꼬드겨 가지고 갔어. 그놈은 혹시 남자는 아니죠? 여자인데 둘 다 여자인데 하여튼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왜 그렇게 술을 잘 먹어? 자, 세응 관계를 이제 보는 관점 다 알았죠? 그래서 세이오는 항상 용신점을 쳤을 때 모든 점을 쳤을 때는 세이오는 무조건 강해야 돼. 그리고 저쪽 사람이 날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를 물었을 때는 무조건 응요가 나를 생해주거나 비하가 돼야지 좋은 것이지 내가 저쪽을 극하는 거는 좋은가 안 좋은가? 때에 따라서는 좋고 때에 따라서는 안 좋고 이렇게 판단이 되죠. 이를테면 내가 저쪽에 가서 목적한 바를 이루려고 그럴 때는 내가 저쪽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극막해야 돼. 그리고 저쪽 사람이 오기를 바랄 점에서는 응요가 나를 막 극해야지 좋은 거고. 예. 그래 아까처럼 손이품께를 점을 치니까 세이오는 묘목이 임하고 응요는 유금이 임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가면은 얘가 나를 어떻게 해요? 극했지. 그러면 이 묘목이 찾아놨으면 찾을 수 있어 없어? 네? 못 찾아요. 못 찾아. 그건 왜 그러냐면 얘가 얘를 극하니까 이 사람은 얘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거든. 그래 안 그래? 그래 이럴 때는 요놈이 진토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그걸 할 수 있으니까 가서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 안 그래요? 이거는 이제 좀 더 고급적인 통변에 나갈 때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는 이제 용신장에 대해서 배웠고 그 뒷장에 보면 작해 방법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작해 방법은 선생님이 저번에 저한테 작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 배웠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략. 자, 선생님들 1건천, 이태택, 3이하, 사진내, 오순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다 애우고 다니죠? 이것이 자유로워야지 모든 점을 제대로 잘 칠 수가 있어요.